저희 같은 서민들이 뭐 여러분 조금 이제 여유 있으면 팰리세이드 이런 거 무슨 리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사세요, 이런 것들은. 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5세대 올뉴 레인지로버를 타러 강원도 홍천에 왔습니다. 일단은 너무 조용해서 제가 지금 약간 귀가 먹먹하거든요.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 정숙성은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조용하네요. 약간 조금 묘한데?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가솔린 V8 4.4L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뭐 이 정도 급 오게 되면은 사실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구별을 잘 못하게 됩니다.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좀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기능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암기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가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공기저항 개수입니다. 레인지로버는 과거부터 디자인이 조금 투박했잖아요. 뭔가 A필러도 좀 서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육중하고 우람한 덩치를 지녔는데, 이번 레인지로버의 공기저항 개수가 CD 0.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기존에 이런 비슷한 사이즈의 SUV들, 조금 투박한 인상을 지닌 SUV들은 공기저항 개수가 뭐 CD 0.35 이상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와, 이 정도면은 거의 일반 승용차하고 아주 유사한 수준까지 이 공기저항이 줄였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외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차는 외부로 돌출된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군더더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도어 손잡이도 차체 표면 안으로 아주 매끈하게 숨겼고요. 겉으로 도드라지는 부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강원도 산길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 차는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느낌이 없이 그냥 수평을 유지한 채 이렇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올뉴 레인지로버에는 48V 전자식 안티롤바가 적용이 됐는데, 이게 구형 모델에도 적용이 되긴 했지만 이 전자식 안티롤바의 토크를 훨씬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통 이 정도의 덩치를 지닌 차들은 아무래도 롤 현상이 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묘하네요. 48V로 움직이는 전자식 안티롤바가 차에 기울어짐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토크를 보내서 바깥쪽 서스펜션은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유지를 해주고, 안쪽 서스펜션은 조금 높이를 이제 줄여줌으로써 차가 수평을 유지한 채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지로버는 사실 오프로드 성능은 뛰어나지만 온로드에서 어떤 주행 성능, 편안한 승차감과 안락한 그런 느낌은 좋지만 운전의 재미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차였는데, 지금 산길을 꽤 빠른 페이스로 가는데도 나름 재밌네요. 자, 그 다음에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정숙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차는 귀가 조금 먹먹한 기분이 든다, 너무 조용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 지금 머리 뒤쪽에 이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좌석, 뒷좌석까지도 헤드레스트 안에 이 내장형 스피커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달리면서 보통 타이어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게 이제 실내 소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이 헤드레스트 스피커에서 쏴서 이거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한 소음을 실내에서 아주 말끔히 지워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로와 단절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벤츠 S클래스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S클래스 승차감이 더 좋다고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기존 4세대랑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차가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도로 이음매 같은 데도 지나갈 때 약간 이 레인지로버는 서스펜션이 느슨해서 이게 여진이라고 하죠. 살짝 위아래로 바운싱 되는 그런 모션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상당히 깔끔하게 탁 잡아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코너에서 들어갈 때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게 없다. 기본적으로 차체 강성이 많이 올라가서 안정감이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이나 48V 전자식 안티롤바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어우러져서 차의 안정감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속도를 시속 100km 이상 더 높여도 바람 소리가 거의 안 들어와요. 이제 공기 저항 개수가 CD 0.30까지 많이 낮추면서 저항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뭐 모든 유리가 아주 두꺼운 유리,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구성이 됐고 뭐 필요 이상으로 발라놨거든요. 참고로 이 차에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스피커 개수만 총 35개입니다. 이 오디오의 출력도 1600W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4세대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그동안 경쟁자가 정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르스, 벤틀리 벤테이가 럭셔리 대형 SUV가 정말 많이 등장을 했죠. 이 레인지로버가 사실 이 급에서는 제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정말 최신 기술을 갖춘 다양한 제품이 그동안 등장을 하면서 이 위상이 예년만 못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5세대 레인지로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격차를 조금 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제 앞에 칸보이 차 따라가고 있는데 저 차 뒤에서 보면은 코너 돌 때 진짜 딱 수평을 유지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방지턱 넘어갈 때도 자꾸 아재 같은 리액션이 나오네. 근데 이번 레인지로버는 이 산길 코스를 좀 많이 구성을 해놨네요. 이게 그냥 이유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차 온로드 성능이 구형하고 비교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 코너에서 기울어짐이 없으니까 재밌고 이 8기통 4.4 트윈터보 엔진이 저회전서부터 아주 막강한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민첩해졌습니다. 차가 예전에 슈퍼차저 엔진은 저회전보다는 조금 고회전에서 힘이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도심에서는 조금 둔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차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네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중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크기가 13인치 이상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LG전자가 개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PB 프로인데 여기에는 T맵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모니터의 해상도도 상당히 깔끔하고 좋고요. 일단 크기 자체도 시원시원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게 저희가 그냥 익숙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UI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인지로버는 한국 소비자 취향에 아주 잘 맞춰서 나온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형 레인지로버도 그랬지만 항상 이 레인지로버를 타게 되면은 주변 시야가 아주 탁 트여 있습니다. 랜드로버에서는 이거를 커맨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트 포지션도 다른 SUV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 옆쪽에 벨트 라인도 조금 낮은 편이고 그래서 길이 5m가 넘는 아주 육중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탔을 때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앞에 인스트럭터분이 빨리 달리시니까 저도 조금 밟아볼까요? 와. 야, 무슨 잠깐 밟았는데 지금 벌써 140 이상 금방 찍어버리네, 이 차는. 기존 레인지로버는 V8 5.0L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배기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V8 4.4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갔고요. 제 느낌상은 기존의 슈퍼차저 엔진보다는 확실히 터보 엔진이 저회전부터 토크가 아주 강력해지면서 나가는 게 많이 민첩해졌네요. 기존 모델도 사실 슈퍼차저 엔진이 워낙 출력이 강하니까 가속할 때 가속 성능 상당히 빨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톤이 훌쩍 넘는 무게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조금 둔한 차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날아다닌다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려나요? 아마 이 4.4L 엔진이 사실 높은 연비까지는 달성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번 5세대 레인지로버에서는 레인지로버 최초의 전기차가 2014년에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이 됐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추가가 될 예정이고 이번에 플랫폼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전기 파워트레인까지 같이 얹을 수 있는 지금 신형 플랫폼 설명을 들어보니까 뼈대 총 80%가 알루미늄 소재로 구성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고장력 강판의 강성도 개선이 되면서 차체의 비틀림 강성이 이전 4세대 레인지로버보다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온로드 주행 성능도 확실히 기존보다 훨씬 더 거동이 깔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 내부에는 총 70개 이상의 모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이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차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거든요. 이번 레인지로버는 5인승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4인승 모델도 추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 레인지로버부터는 최초로 3열 시트 갖춘 7인승 모델도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길이가 5m가 넘다 보니까, 그래서 3열 시트도 레그룸이 860mm 이상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성인까지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그런 3열이 구성이 됐다고 해요. 2열보다 착자 위치가 4cm 더 높였다고 합니다. 주변 시야를 아주 쾌적하게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속도감이 차가 와, 이 차 회전 직경이 왜 이렇게 짧지? 아, 맞다. 여러분, 이 차 그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바퀴 꺾이는 각도가 엄청납니다. 7.3도까지 꺾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차 회전 직경이 11m가 안 되거든요. 길이 5m 이상의 SUV가 회전 직경이 폭스바겐 골프보다도 짧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누르면 이게 주행 모드 셀렉터인데요. 이걸 눌러서 지금 계기판에 이렇게 보이시죠? 컴포트가 있고, 오른쪽 돌려서 풀 자갈 눈길, 바위 크롤, 도강, 주행 모드가 대체 몇 개야? 지금 디프락도 앞뒤로 2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강 모드 이런 데에서는 지금 차 올라간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네요. 이게 도강 깊이가 최대 900mm까지 된다고 하는데, 도강 모드라니까 에어 서스펜션의 차고를 최대한 높이네요.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오프로드 코스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프로드 2 모드를 눌러서 지상고는 최대한 높였습니다. 제가 되게 높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터레인 리스폰스 모드는 그냥 일단 오토에 한번 놔보고 가볼게요. 이 차 카메라 버튼 눌러서 온로드와 오프로드 카메라가 별도로 구성이 됐거든요. 오프로드 누르니까 전방 화면과 좌우 바퀴 주변을 뛰어서 쇼핑몰 주차장 이런 데 내려갈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오른쪽에도 어느 정도 마진이 있는지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게 비포장 돌아와서 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통 이런 길 이제 일반 SUV를 들어오면은 계속 우당탕탕 거릴 텐데, 야, 이런 길을 이렇게 편하게 간다고 몸이 흔들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도 워낙 회전 직경이 짧기 때문에 11m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약간 묘한 기분이 드는 게, 지금 이 운전대를 트니까 뒷바퀴가 이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8기통 엔진이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속 페달을 단계를 10단계라고 치면은 한 1단에서 2단계밖에 안 밟고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 1억 이상, 2억 이렇게 가는 호화 SUV들 가지고 오프로드 잘 안 가고 싶잖아요. 차에 흙먼지 튀기기도 싫고 행여나 기스라도 나면은 이제 그런 거 싫어서 이제 잘 안 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유독 레인지로버만큼은 이런 좀 흙도 좀 묻히고 싶고 진흙도 좀 묻히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유일한 1억 이상 SUV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여러분 도로가 많이 파였고, 아까 전에 그 홍보 담당자분 말씀하시기를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코스가 유실이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심하거든요. 파여있는 정도가. 아주 스무스하게 갑니다. 이 실내가 요동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올라가는 차, 참 대단하네요. 진짜 완전히 도로와 단절된 듯한 느낌을 온로드 뿐만이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차 사서 이런 심한 오프로드 오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징적인 가치, 성능 때문에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거겠죠. 멋집니다. 되게 각지고 뾰족하게 생긴 돌뿌리도 그런 표면의 느낌이 안 느껴져요. 그냥 똑같은 좀 부드럽게 생긴 흙더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요철을 처리합니다. 차의 오프로드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반대로 별로 스릴이나 재미는 없네요.
자, 저희는 이제 도강을 해볼 차례인데요. 오프로드 모드를 눌러서 지상고를 가장 높여놨고요. 터렌 리스폰스는 도강 모드에 놨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를 눌러서 좌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우 기어까지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간격이 되게 좁네요. 도강하기 전에 지능 오프로드부터 진입을 했는데요. 내리막에서는 바를 때도 바로 힐 디센트 컨트롤이 들어와서 일정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아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는데. 이제 언덕 등판 코스인데요. 보통 이런 데는 전방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두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는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이 카메라를 보면서 통과할 수 있고, 좌우 바퀴 요 여백까지 보면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에서도 제가 지금 페달에서 발 다 뗐거든요. 알아서 속도 유지하면서 가주기 때문에 정말 편안합니다. 이 정도까지 잠겨도 가네요, 차가. 이거 약간 2주 전에 서울에 물난리 났을 때 그 정도 높이 같은데, 와. 무슨 보트 탄 것 같네? 딱 수도권에 물 이 정도 왔었거든요. 저희 집 차가 침수돼 갖고 차를 폐차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휠 트래블을 보는 구간인데요. 휠 트래블은 뭐냐면, 보통 오프로드 차량들 보면은 이 약간 경사진길 가면은 바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 휠트가 많이 나와서 이 오프로드 주행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인데,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고 독립형 서스펜션이지만 휠 트래블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이런 럭셔리급에서는 참 이 정도의 트래블 각도가 나오는 차가 있나요? 레인지로버니까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도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가 있으니까 차가 넘어간다거나 이런 불안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 다음에는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 올라가는 구간이네요. 네, 내리막에서는 자동으로 속도를 제어해 줍니다. 가속 페달에만 신경을 써주면 돼요. 네, 정상에서 살짝 더 왼쪽. 네, 이제 핸들 가운데. 이렇게 심한 내리막을. 도강 모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강 모드에서는 이 뒷프락을 다 잠가주네요, 앞뒤로. 뒷프락을 잠그면은 좌우 바퀴가 동일한 회전수로 돌기 때문에 한쪽 바퀴가 슬립이 나도 이게 차륜을 잠가주니까 반대 바퀴로 통과할 수 있는. 와, 지금 앞에 차 보면은 물이 바퀴 절반 이상 높이까지 잠겼네요. 그 BP 있고 나서 뉴스에서 한 바퀴의 3분의 1 정도 물이 이제 차면은 과감하게 주행을 포기하고 차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들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 차는 예외입니다. 바퀴 다 잠겨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와, 지금 거의 뒷범퍼 잠겼거든요. 지금 머플러 아주 막 잠겼습니다. 앞에 차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이미 도어 아래보다 물 높이가 더 높은데 도어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신기하네요. 와,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들어가? 지금 밑에가 전부 모래인데, 이게 여러분 계곡 가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이 계곡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도 미끄러워서 쉽지 않은데 미끄러운 느낌이 1도 없습니다. 와, 지금 저기 인스트럭터분 앞에 배꼽 이상 들어간 상태로 너무 죄송하네. 예, 거의 헤드램프까지 잠겼어요. 성공했습니다. 차 안에 물 안 들어왔고요. 제 바지 신발 안 젖고.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 자, 여러분,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온로드,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로 온로드 주행도 해봤고, 이 차의 오프로드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세대 레인지로버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